네, 오늘은 벡터의 연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벡터의 연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벡터랑 실수 k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거 보통 절대값 기호는 크기를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는 a가 p, q일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고, 벡터 a의 실수 k를 곱한 값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속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다.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정의합니다. 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벡터 a가 p, q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때 x좌표가 p고 y성분이 q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잘 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다. 그러면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한다고 나와 있는데, a 벡터가 이 벡터이고 b 벡터가 이 벡터라고 쳤을 때 b 벡터를 a 벡터의 끝지점에 초점을 두고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0,0에서 시작해서 이 x성분이 p 더하기 u가 되고 y성분이 q 더하기 u가 되죠. 둘 중에 하나의 종점에 나머지 하나의 초점을 두고 이 초점에서 이 종점까지 있는 벡터로 정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이 점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성질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벡터 OA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벡터 AO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살펴봤죠?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여기 종점과 초점이 같으니까 벡터 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벡터 OB 빼기 벡터 OA는 벡터 A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 벡터들을 모두 좌표 성분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벡터 OA는 벡터 PQ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그럼 아까 배웠듯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건 벡터 AO인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O는 0,0이고 A는 P, Q니까 저번 강의에서 배웠듯이 이 0 빼기 P, 0 빼기 Q가 벡터 AO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벡터 AB는 이렇게 나타나고 벡터 BC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방금 배웠듯이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U가 소거되게 되고, 그럼 남은 게 벡터 AC의 성분들만 남겠네요. 마지막으로 OB 빼기 OA는 AB인 것은 마이너스 OA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AO가 되고, AO와 OB는 초점과 종점이 겹치니까 소거시켜서 벡터 AB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사이의 각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두 개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벡터처럼 두 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할 때는 두 벡터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벡터를, 위치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벡터의 초점과 맞닿게, 한 벡터의 초점과 다른 벡터의 초점이 만나게 둔 다음 이 두 벡터 사이의 각을 벡터 사이의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더 넓은 쪽 2파이-세타로 보이는 이쪽 각도 각으로 정의할 수 없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할 때는 무조건 더 작은 쪽의 각을 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적은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프로덕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가 흔히 쓰는 이 곱하기 기호 있죠? 근데 이 점이라는 곱하기 기호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벡터에서의 곱하기는 이 점으로 된 곱하기도 있고 크로스로 된 곱하기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점으로 된 곱하기만 배워볼 거예요. 크로스로 된 곱하기는 2차원에서는 정의할 수가 없고 3차원부터 정의 가능한 곱하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A 내적 B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A랑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처럼 초점을 만나게 한 다음 여기를 세타라는 걸 찾고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A 대적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A도 벡터고 B도 벡터인데 A 대적 B의 값은 스칼라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벡터를 처음 배울 때 이걸 왜 배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한 상자를 지표면에서 S만큼의 거리만큼 F만큼의 힘을 주고서 쭉 당겼을 때 한 일의 양이 몇인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때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F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보면 이 위로 가는 일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 힘은 필요가 없고 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만 필요하니까 이 수직선을 내려준 다음 끌고 당기는 방향의 힘만 따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F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한 일의 양이 총 몇이냐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마침 F라는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S를 절대값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크기니까 스칼라죠. 그러면 F 코사인 세타가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S의 크기가 B의 크기와 똑같다고 둘 수가 있으니까 F 대적 이쪽 방향 벡터를 하나 가지고 오면 그게 한 일의 양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의 연산과 내적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